강남의 밤은 원래도 화려하다. 유리창마다 도시의 심장이 반짝이고 엘리베이터는 사람들의 욕망을 싣고 끝없이 위로 오른다. 그런데 그날 강남의 빛은 이상하리만치 차갑게 번쩍였다. 38층 고급 주상복합의 가장 높은 숨결이 닿는 자리. 아직 박스테이프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새 집의 거실 한가운데 믿기 어려울 만큼 텅 빈 공간에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소파도 없고 TV도 없고 벽에는 액자 하나 걸려있지 않았다. 바닥에는 회색 매트리스 하나가 외롭게 놓여 있었고 테이블이라기에도 민망한 작은 상 위에 종이컵과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이 전부였다. 사람들은 이 공간을 두고 30억짜리 집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날의 38층은 30억의 값어치가 아니라 7년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무게의 이름이 바로 김용빈이었다. 단독, 7년 만의 귀환. 그 문장은 마치 폭죽처럼 세상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때 전국을 뒤흔들었던 이름. 무대에 서면 관객의 숨을 빼앗고 첫 소절만 들어도 사람들이 저 사람이라고 알아보던 이름. 그런데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이름. 김용빈은 사라진 게 아니라 지워진 것처럼 보였다. 방송에서도, 행사장에서도, 카메라 앞에서도 그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증발해버렸다.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왜? 어디로? 무엇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궁금증은 피로로 바뀌고, 피로는 무관심으로 바뀌고, 무관심은 이침이 된다. 그렇게 그는 서서히 사라지는 듯했다. 그런데 바로 그 이 팀의 끝자락에서 세상은 번개처럼 그 이름을 다시 맞았다. 7년 만이라는 시간의 문이 열리자마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컴백, 강남, 38층, 30억. 눈물. 자극적인 단어들은 기사 제목이 되어 달려갔고 사람들은 화면을 눌러 확인했다. 진짜 돌아온 거야. 왜 울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질문은 눈처럼 쌓이고 소문은 불처럼 번졌다. 그 거실에서 매니저 준호가 숨을 고르며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화면 중앙에 박힌 제목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단독 7년만 30억대, 컴백 강남 38층 새 집에서 포착된 눈물의 가수 김용빈. 그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마치 또 시작이네라는 표정.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30억. 참 숫자 좋아하네. 중얼거리는 듯했지만 그 말 속에는 지난 시간의 피로와 체념과 분노가 한꺼번에 섞여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통제가 아니라 붕괴였다. 그는 마치 오래 붙들고 있던 마지막 나사를 툭 놓아버린 사람처럼 무너졌다. 준호는 당황했다. 형 괜찮아요? 하지만 대답 대신 김용빈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그 울음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기사 한 줄에 연기할 이유도, 계산할 이유도 없었다. 그 울음은 7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꺼내지 못한 숨이었다. 괜찮아. 이제야. 진짜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 그가 겨우 짜낸 말은 슬프다기보다 이상하게도 안심에 가까웠다. 버티는 것만으로 살아남아야 했던 남자가 버티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처음 만났을 때 나오는 울음. 강남 38층, 30억 새집 한가운데에서 그는 조용히 무너졌다. 마치 나 아직 살아있다는 증명을 눈물로 찍어버리듯이 사람들이 잊은 7년은 한 줄로 요약되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 중단. 그 한 줄이 얼마나 잔인한지 사람들은 모른다. 7년 전 그의 마지막 무대는 아직도 전설로 회자된다. 연말 특집 생방송,
시청률 20%를 넘겼다고 떠들썩했던 그 무대. 그는 대표곡을 라이브로 소화하며 마지막 고음을 완벽하게 끌어올렸다. 관객은 폭발했고 실시간 댓글은 찬사로 넘쳤고 SNS는 역시 라이브 장인이라는 문장으로 도배됐다. 그 순간만 보면 그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직후 대기실에서 그는 갑자기 목을 움켜쥐고 주저앉았다. 숨 쉬어. 형? 매니저의 목소리가 찢어지듯 울렸고 그의 입에서는 피가 섞인 가래가 튀어나왔다. 의사는 차갑게 말했다. 성대 손상입니다. 최소 1년은 절대 노래하면 안 됩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진단이 아니었다. 가수에게는 선고였다. 목소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목소리가 끝날 수도 있다는 말은 삶을 부정하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세상은 그 선고를 이해하지 않는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유를 이야기로 바꿔버린다. 사고 쳤다더라. 해외로 도피했다더라.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더라. 계약으로 돈을 날렸다더라. 말은 돌고 돌며 살이 붙었다. 그리고 그 살은 결국 사람들의 기억을 덮어버렸다. 그가 그날 이후 공식 석상에 한 번도 서지 않았다는 사실만 남았고, 소속사와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소문만 남았고, 계약 해지와 분쟁이라는 단어가 진실처럼 붙어버렸다. 침묵은 편해 보이지만 그 대가는 잔인하다. 침묵하는 동안 그는 점점 사라진 사람이 된다. 그가 먼저 모든 걸 포기했고 상대는 침묵을 택했다. 하지만 그 침묵의 대가는 이침이었다. 마치 무대 위에서 환호를 받던 사람이 조용히 삭제되는 것 같은 느낌. 그때의 김용빈은 정확히 그렇게 사라져갔다. 그러나 진짜 공백의 시간은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끈질겼다. 다시는 예전처럼 못 부를 수도 있다. 그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매일 깨웠다. 처음 몇 달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도 못했다. 기침을 해도 목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작은 허밍조차 두려웠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입을 열었는데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 꿈이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흐르고 관객이 기다리는데 그는 입을 열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하나 둘 자리를 떠나고 조명은 꺼지고 그는 혼자 남는다. 그 악몽은 그를 밤마다 찢었다. 그는 새벽에 깨어 식은땀을 흘리며 벽에 기대어 자신에게 말했다. 무서우면 다시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진짜 끝나는 거니까. 그 말은 다짐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그는 수술을 했고 재활을 했다. 의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전처럼 완벽한 라이브를 기대하긴 힘듭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르는 7년 동안 그는 무대에 돌아가기 위해 살아 있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연습, 아무도 기사로 써주지 않는 싸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회복. 그렇지만 그는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